대체할 수 없는 정통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2일 금요일 방송입니다. 중간에 긴 연휴 동안에 끼어있는 금요일이라 오늘은 상대적으로 여행을 많이 가셨을 걸로 보고요. 날씨도 많이 따뜻해졌고 하늘도 파랗고 5월에 접어들면서 가족분들과 또 긴 여행을 가신 분도 많을 거라 봅니다. 이런 시점에 또 지금 실시간으로 이 접속을 하셔서 방송을 들어주시는 분들은 또 너무 감사한 분들로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장이 아무래도 눈치를 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보합 정도 수준에서 끝났고 상대적으로 오늘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좋았던 느낌이 좀 드는데 그래도 갈만한 종목들이 그리고 갈만한 업종들이 좀 움직였다는 느낌도 좀 들고요. 지수보다는 섹터 중심으로 움직임들이 좀 집중되고 있다는 모습도 좀 보여서 올 넘어가면은 지수 플레이보다는 종목 플레이가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종목 찾기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 어느 정도 이제 중소형주들 실적 발표가 이제 5월 접어들면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런 중소형주들의 실적 미스 또는 어닝 서프라이즈 이런 종목들을 잘 체크를 하셔서 실적 대응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5월달 접어들면서 어쨌든 지수 플레이보다는 섹터나 종목 플레이가 조금 더 유리할 것 같고, 스토리가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그리고 대선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테마라든지 이런 쪽과 관련된, 그리고 정부의 스탠스, 추경 이런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잘 눈여겨서 좀 들어주셔야 아무래도 시장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빙다리 핫바지님께서 대마법사 복장이라고 주시는데 사랑초님은 핑크 부장님 화이팅이신데요. 네, 붉은 지금 레드 색깔로 아마 보이실 겁니다. 네, 그래서 좀 나이가 드니까 저도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붉은색을 좋아하게 되면 나이가 들었다 그러는데요. 갑자기 붉은색을 좀 입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찾아서 한번 입어봤습니다. 탈감님도 안녕하시고요. 자, 그러면 시장 관련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MJ류님은 항상 녹화방송 잘 듣고 있다고 주시는데 오늘은 라이브로 들어오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시장 이야기 한번 천천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0.09포인트, 그러니까 거의 보합 수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엔터미디어, 음원, 음반, 화장품 등 중국 소비주 강세 출발했던 가운데 유심과 전선, 전력설비 관련주, 로봇과 미용기기, 일부 반도체 소부장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각종 경제지표 부진에도 빅테크 호실적과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 영향이 상승을 했는데요. 각종 경제지표가 약간 악화된 모습이 나타났지만 빅테크들의 호실적의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좀 하나 띄워드리면 미국의 1분기 GDP가 마이너스 0.3% 정도로 발표가 됐습니다. 포캐스트는 0.2%였는데 마이너스 0.3%로 나왔는데요. GDP 나우의 추정치, 금조정 지수보다는 양호하게 나왔다라고 평가를 받았고요. GDP 나우 쪽에서의 추정치가 마이너스 2%대 이상 나왔고, 그리고 금조정치가 나오더라도 마이너스 1% 이상 나왔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실질 1분기 GDP가 마이너스 0.3% 정도여서 금조정 지수가 GDP 나오보다도 좀 더 양호하게 나왔다 이런 평가를 받았고요. ISM 제조업 지수가 전월 대비 하락하면서 48.7로 나왔습니다. ADP 민간 고용도 6만 2천 명 증가로 예상치 하회로 나왔죠.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이런 지표들이 다소 조금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경기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근데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애틀란타 연은의 GDP 나우 모델의 2분기 성장률 관련해서 지표인데요. 이겁니다. 조금 작게 보이시니까 이걸 조금 더 편안하게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미국 애틀란타 연은 GDP 나우 모델의 2분기 성장률은 전기비 연율화에서 추정치가 플러스 2.4% 정도로 플러스 2.4%로 시작을 했습니다. ISM 제조업과 건설 지출 발표가 나온 이후에는 이 지표가 플러스 1.1%로 다소 좀 하향 조정되긴 됐는데요. 2분기는 그래도 플러스권으로 돌아설 것으로 일단 집계는 하고 있다는 점을 일단 보여주는 표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입니다. 세 번째 표 보여드리면 미국의 신규 실업급여가 전주 대비 2만 건가량 상승을 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결국 하드 데이터, 그 다음에 소프트 데이터가 등등 나오는데 이런 것들 심리지표라든지 경기지표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실업률 쪽을 좀 잘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전히 드리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갑자기 튀어오르고 4.2에서 4.3 정도 수준의 실업률이 많이 튀어오르면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는 핵심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눈여겨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메타가 4.2% 급등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7.6% 급등했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한 호실적의 빅테크가 급반등이 나왔고 관세 우려도 여러모로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섹터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오늘 SK 하이닉스가 괜찮았고 반도체 소부장도 제법 많이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코스피는 연휴 앞둔 관망세 속에 장 초반 낙폭을 회복하면서 강보합 정도로 끝났는데요. 차주 FMC 앞두고 호실적 수출업종 강세였습니다. 외국인은 이거래 연속 현물 순매도가 나타났고요. 오전 기준만 놓고 본다면 현물 1,500억, 선물을 1,300계약 이상 순매도 했었는데 오후 들면서 선물은 순매수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 업종별로 본다면 방산과 헬스케어, 전력기계, 조선, 음식료 업종 상승했고요. 원자력과 자동차, 금융지주, 2차전지 업종은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관세 충격에도 4월 수출 전년 대비 3.7% 증가한 데이터가 나왔고 3개월 연속 증가세 지속이 됐다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전력기계, 화장품 등 호수출주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서 역시 이쪽 섹터가 굉장히 핫하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통신업종 같은 경우는 SK텔레콤 신규 가입자 유치 중지 여파에 KT와 LG U+ 반사수의 기대 속에 52주 신고가가 나오는 모습이 나왔고 유심 관련주도 역시 올라갔습니다. 한한령 관련해서는 중국의 CCTV 쪽에서 25년 하반기 K-팝 아이돌 초청 대규모 순회 공연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한령 사실상 해제 평가가 나왔는데 다만 오늘 공유된 중국 중앙방송총국 CMG가 한국 아이돌 합작 공연 준비 관련 뉴스 관련해서 CMG 아태 지역 담당은 사실이 아니며 유사한 계획도 없다라는 보도를 부인하는 코멘트를 냈기 때문에 시장에 이렇게 이 부인 보도 때문에 갑자기 이런 엔터 미디어 쪽이 빠진 건 아닙니다만 아무튼 오전에 이야기했던 올해 하반기 K-팝 아이돌 초청 대규모 순회 공연 추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약간 모르겠어요. 이런 사실이 없다, 유사한 계획도 없다라고 또 부인하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살짝 확인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자, 그리고 전력기기 쪽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호실적에서 AI 수요 둔화 우려를 진정시켰습니다. 지난번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3월 말부터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아마존 등등 메타, 그리고 지난번에 코닝 등 포함해서 AI 데이터 센터 전력기기 쪽에 관련된 캐펙스가 그대로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시장의 컨센 대비 더 높은 캐펙스를 유지한다라고 공격적인 발표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선과 전력기기가 빠질 이유가 별로 없다. 오히려 많이 빠졌기 때문에 비중 확대를 해야 될 기회가 혹시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전선과 전력기기 쪽이 상당히 좋았고요. 변압기 등 4월 수출 데이터 역시 기대 이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견고한 전방산업과 그다음에 실적 관련된 수출 호조 숫자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음식료 업종은 삼양식품이 질주가 지속되고 있고 황제주 등극이 또 계속되고 있죠. 4월 라면 수출 데이터 호조였고요. 1분기 실적 기대감도 여전히 삼양식품 쪽에 있다 보입니다. 관세는 중국 정부가 미국 측에서 협상 의사 전달했고 현재 검토 중이라는 발표가 상무부 대변인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협상 최초 인정이라는 점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자, 코스닥은 연휴 앞두고 저조한 거래대금을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의 대형주가 강세였고 지수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던 제약바이오 가운데 젠백스 FDA 희귀의약품 지정 소식에 투자 심리 개선되면서 반등했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엊그저께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 오늘은 상당히 또 많이 오르면서 제약바이오가 다시 리바운딩이 나왔던 모습이고요. 4월 중 역대 최대 화장품 수출 실적에 실리콘2 등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미용기기도 수출 호조의 강세였고요. 파마 리서치도 상승세였습니다. 자, 유심 관련주가 저가 매수에 유입됐고요. 그 다음에 오리엔트 전공이나 상지건설, 동신건설 등이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 아이스크림 헤드나 대성창투 등이 상승하면서 역시 각 정치 테마주별로 희비가 엇갈리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국내 증시 장 초반 이후에 역시 하락을 하다가 기관 순매수 전환하면서 코스피가 오후에 상승 전환했는데요. 중국 상무부가 오늘 아침 미국이 중국 고위 관리들이 중국과 협상을 의향을 거듭 표명했다고 언급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자, 헤드라인 좀 띄워주십시오.
자, 이 헤드라인인데요. 중국 쪽에서 이 미국 측과 협상 의사가 전달받았고 현재 검토 중이다. 상무부 대변인을 통해서 미중 간의 협상에 관련해서 최초 인정한 이야기가 오늘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나오면서 빠지던 지수가 이제 급반등이 나오고 강보합 정도로 이제 마무리된 이유가 될 수 있는데요. 그동안 중국은 협상이 진행 중이라 미국 측의 발언을 부인해왔고 강경하게 발언했습니다. 미국 측이 먼저 접촉을 해왔다는 발언을 통해서 중국은 체면을 좀 세웠고요. 함께 협상의 명분을 또 만들었다는 점에서 시장의 글로벌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신호로 금일 해석을 하면서 반영을 했다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미중 협상 가능성이 열리면서 일제히 상승세 보였고 미국의 주요 선물 또한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 호실적 투자 기조 유지가 되고 있고 AI 성장 지속 기대감에 대해서 4월 반도체 수출 117억 달러로 전년 대비 17%가량 증가했습니다. SK 하이닉스나 PSK 홀딩스 등 반도체 업종 상승했고요. 이슈 페타시스는 중장기 기업 가치 재고 계획으로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상당히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다소 좀 아쉬운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전력기기 업종 또한 AI 설비 투자 기대감과 함께 4월 대형 변압기 수출액 1조 원을 돌파하면서 실적 기대감이 증가됐고요.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등 전력기기 업종 전반 상승세였습니다. 한편 유사하게 묶여있는 원전 관련 섹터는 두산 에너빌리티 등 체코와의 본계약 체결 예정 발표 이후에 세론 뉴스, 그러니까 차익 실험 매물이 출회돼서 마이너스로 마무리됐지만 그 외에 다른 쪽은 또 올라가는 종목도 꽤 있었습니다. 제약바이오 업종도 강세였는데요. 4월 의약품 수출 14억 달러로 역대 4월 중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실적 기대감이 부풀어졌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리가켄바이오 등 바이오 업종 일부 그리고 대웅제약 등 제약업종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방산업종도 강세였는데요. 한화시스템 MRO 기대감 그리고 LIG 넥스원 위성개발 사업 수주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의 주주가치 제고 계획 발표 등 개별 기업별로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업종 전반 긍정적인 투자 심리가 개선됐습니다. 한한령 기대감도 지속됐는데요. 주변 업종으로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등 화장품 업종 그리고 신작 기대감 가세한 크랩톤이나 넷마블 등의 게임주까지도 강세였고요. 일부 엔터, 미디어, 음원, 음반 쪽 관련된 기획사들도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업종의 상승 탑3는 제약과 통신, 음식료, 담배였고요. 업종의 버텀3 업종은 종이 목재와 운송창고, 금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한국 연휴기간 미국 금리 이벤트가 닿습니다. 5월 2일 오늘 고용보고서가 발표될 거고요. 차주에 5월 6일 날 FMC가 6일부터 7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세 우려가 완화되는 가운데 견조한 실적을 발표한 빅테크 영향에 AI 모멘텀이 유지될 것인지가 관건이고요. 차주의 FMC를 주목해야 된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중심으로 시장의 흐름들이 다소 좀 오늘 경계감 때문에 슬슬 재미는 없었지만 꽤 주가들이 올라가는 섹터라든지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여전히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였다 볼 수 있겠죠. 작년에 비해서는 좀 그래도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상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오늘 제가 붉은 가디건 하나 입었더니 아주 색깔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시네요. 빨간 핑크. 네. 이런 것도 이야기 나오고, 워터멜론 핑크도 나오고요. 예, 뭐 전체적으로 오늘 상남자의 색 핑크를 어설프게 할 수는 없어요. 라고, 남자는 핑크지라고 하시는데요. 아무튼 뭐, 여러분들 뭐 이제 봄도 되고, 이렇게, 화산 날씨지 않습니까? 예, 약간 밝은 톤의 옷들도 입으시면서 기분도 상당히 좀 이렇게 밝게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ICU님께서 우유빛깔 박근영 말씀 주시네요. 네, 올해 빨간 장미 멋진 가디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매크로 지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인데요. 이건 뭐냐면 미국의 재무부의 리펀딩 규모입니다. 이게 발표가 우리 쉬는 날에 됐는데요. 1250억 달러 유지가 됐습니다. 3년물 580억 달러, 10년물 420억 달러, 30년물 250억 달러로 이게 더 재무부의 리펀딩 규모가 줄지 않고 그대로 유지됐다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 헤드라인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헤드라인 보여드리면 예, 향후에 최소 몇 분기 동안 그 규모를 유지하겠다는 포워드 가이던스 문구도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에 일단 뭐 미국 정부에서 이야기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예, 기존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정상적이고 긍정적이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장 초반에 빠지다가 이제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던 변화 요인에 대해서 미래에셋증권에서 이제 장중 잠깐 코멘트를 냈는데요. 역시 애플과 아마존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에서 미국의 시장에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약간 애플과 아마존 같은 경우는 시간에서 약세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국내 시장이 아침에는 좀 약하게 진행됐었는데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장 초반에 중국의 상무부가 미국이 최근 수차례 대화를 희망하는 정보를 제시했다는 소식을 공식적으로 최초로 발표를 했다는 점, 결국 미국과 중국 모두 대화를 시작해야 한담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때문에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고, 이에 미국의 시간의 선물이 상승 전환하면서 강한 모습을 나타냈다, 그 배경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편 달러원 환율이 전일 BOJ 발표 후 엔화가 달러 대비 2% 가까이 약세를 보인 데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도 달러 강세로 인한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면서 큰 폭 상승을 했죠. 결국 단기적으로 협상의 시기라는 점에서 미래에셋증권의 표현은 협상의 시기 중에 히읗, 그러니까 협상 중에 히읗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관련 이슈는 장기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고 결국 실적과 경기가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인데, 당장 오늘 저녁에 있을 미국 고용보고서를 비롯한 경제 지표와 실적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경기와 관세에 민감한 영향을 주는 중형 기술주와 그리고 반도체, 소비 관련 종목군들의 실적 발표가 진행되는데 이 부분도 신경을 쓰고 꼭 주목을 해보자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매크로 지표까지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시장 이야기를 섹터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터는 역시 반도체와 소부장 쪽입니다. 지난밤 뉴욕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실적 호조가 발표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가 2.47% 상승했고요. TSMC가 3.62%,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07%, 브로드컴이 2.53% 등이 상승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플랫폼이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AI 기대감이 커지면서 AI 반도체주들에 대한 흐름들이 굉장히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자, 마이크로소프트 첫 번째 자료 좀 띄워주세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애저 클라우드 부분에서 강력한 성과를 보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애저 클라우드가 굉장히 급성장을 또다시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임원들은 컨퍼런스 콜에서 데이터 센터 확대를 위해서 자본 지출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클라우드와 AI는 모든 기업들이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면서 성장을 가속화하는 데 필수 요소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도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이 사업이 매우 잘 진행되고 있으며 거시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잘 대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애저 매출이 CC 기준으로 전년비 35% 급등을 했죠. 성장한 게 가장 눈에 띕니다. 전분기 대비로도 클라우드 성장률이 4%포인트나 높아진 걸로 보입니다. 전년비 29% 성장보다도 훨씬 높은 성장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애저의 성장세가 역시나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긍정적인 이슈로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헤드라인 띄워주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입니다. 이 헤드라인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25년 4분기 가이던스가 25년 3분기 214억 달러 대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뭐 이런 것들도 역시 상당히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다. 특히 이 AI 관련된 쪽의 성장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난 것 때문에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메타는 올해 자본 지출 전망을 기존 600억에서 650억 달러 정도 수준의 가이던스를 기존의 가이던스보다 높인 640억에서 720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대폭 상향 조정한 거죠. 타 기업들이 가이던스 숫자 공개를 굉장히 꺼려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무역 분쟁 이슈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가이던스를 대부분 다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메타는 자신감 있게 기존의 600억에서 650억 달러 수준의 가이던스를 640억에서 720억 달러로 아주 구체적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점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 헤드라인 보여주시면 시티그룹의 리포트 헤드라인입니다. 메타 목표가를 69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탑픽 성장을 했고요. AI 제품 슈퍼사이클 견조한 광고 매출 성장을 봤고요. 전년비 20% 성장이 지속됐다. 그리고 25년 비용 가이던스는 하향했고 캐펙스는 오히려 정확하게 상향 조정했다는 점입니다. 시티 의견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메타는 1분기 실적에서 광고 매출이 환율 영향 제외 시 전년 대비 20% 증가하면서 기대치를 상회했고 2분기 가이던스도 상단 기준 시장 기대를 웃돌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핵심은 메타의 광고 수요가 여전히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거시경제 변수나 중국계 광고주들의 지출 축소가 약간 우려가 되긴 되지만 실제 영향은 미미했고 메타의 방대한 사용자, 광고주 규모, 신제품에 집중하는 전략이 일부 거시적 어려움을 상쇄하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한 메타 AI가 약 10억 명의 월간 활성 이용자, 이게 MAU죠. 이걸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스레드도 3억 5천만 MAU를 돌파하는 등 핵심 앱 전반에서 사용자 참여도가 증가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평가를 했고요. 메타는 캐펙스 가이던스 중간가 기준 약 55억 달러 상향했는데 5가지 핵심 AI 집중 분야에 대해서 명확한 비전을 제시했고 이를 통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평가를 했다. 여기에 따라 메타는 시티의 최상위 투자 종목 탑픽으로 매수균을 재확인하고 목표 주가를 655달러에서 69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애프터마켓 가격 기준 약 20%의 기대 수익률이 기대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전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4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4월 수출액은 582억 1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서 3.7% 증가했는데요. 3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어간 수치입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117억 달러로 작년보다 17.2% 증가를 했고요. 이는 역대 4월 중 최대 실적입니다. 반도체 수출은 올해 1월까지 9개월 연속 1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면서 15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2월에 잠시 감소로 전환했다가 3월에 다시 증가로 돌아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지표 관련해서 상당히 잘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까지 그리고 SK 하이닉스까지 분위기는 괜찮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아쉬웠던 게 HBM3 관련해서 엔비디아의 제대로 승인을 조금 못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 나왔고 여기를 마이크론이 좀 대체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좀 지난번에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오늘 조금 약세 국면에 영향을 좀 미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거기에 따라 트렌드포스 자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트렌드포스는 D램 관련해서 25년 1월 기준 PC용 D램 범용 제품 DDR4 8GB 평균 고정거래 가격이 1.65 달러로 전월 대비 22.2% 상승했다. D램의 평균 가격은 24년 11월 전년 대비 20.59% 폭락한 이후에 5개월 동안 같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상승세를 전환했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고객사들이 미리 재고를 비축하는 움직임을 보여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미국의 관세 유예 기간 내에 생산 및 출하를 서두르는 PC 완성차 업체들의 수요가 맞물리면서 구매 업체들은 거래를 빠르게 마무리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영향으로 2분기 디램 가격은 반등했는데 하반기에는 관세와 인플레이션이 PC 수요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약간은 존재한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낸드 같은 경우는 메모리 카드, USB용 낸드 플래시 범용 제품의 평균 고정 가격이 2.79달러 상승세 이어가고 있어 낸드 플래시 가격은 25년 1월 상승세 전환 이후에 꾸준히 오르고 있고 이는 AI 핵심 기술인 기업용 SSD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견고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ESS입니다. 삼성전자와 일본 키옥시아는 이달 MLC 가격을 12.95% 인상했고 이는 시장에 뚜렷한 호황세를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SLC와 MLC 제품의 가격은 25년 5월에도 안정적으로 상승할 전망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레거시 제품의 가격이 디램과 낸드가 둘 다 상당히 좋은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반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5만 한 4, 5천 원 가격이 PBR 0.9배 정도 순이기 때문에 하방이 그렇게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 것들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이수페타시스가 급등했죠.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이수페타시스의 주주환원입니다. 5개년간 연간 13% 이상의 매출 성장과 평균 15%의 ROE 유지, 그리고 29년까지 주주환원율 25에서 30% 별도 기준까지 확대하고요. 지배구조 개선 29년 70%를 목표한다라는 이야기를 내면서 이수페타시스가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는 최근에 유상증자를 마무리했는데 기존에 제2호 인수 때문에 논란이 많았지만 제2호 인수 관련된 철회를 했고요. 시설 투자 관련된 유상증자가 들어갔죠. 이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호재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의 풀캐파로 돌고 있기 때문에 가동률이 풀캐파고요. 새롭게 진행되는 캐파 증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아마 한 3, 4분기 돼야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돌게 되면
되면 역시 한 2분기, 3분기까지는 아주 타이트한 AI 가속기가 여전히 지금 공급되면서 가격이나 이런 것들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4분기 이후에 또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물량 증대 효과까지 신규 증설과 관련 이슈가 나옵니다. 아직까지는 AI 캐펙스가 대체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상당히 높은 캐펙스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AI 가속기에 대한 수요가 높다고 보면서 결국 2, 3분기까지 약간의 공급 쇼티지가 나올 것 같고 4분기 이후에 정상적인 추가적인 매출 증대까지 이후에 이루어지면서 상당히 그 이수페타시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증자 물량들이 신규 상장한 게 5월 1일인가요? 오늘인가요? 그래서 이제 이미 약간의 기관 매물이 조금 나오긴 했지만 뭐 그런 것들을 다 소화를 하고 또 주가들이 올라가는 분위기라 어느 정도 기관 외국인 대규모 순매수가 또 들어오면서 시장에서 끌어올리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AI 가속기 쪽은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이슈가 아직은 활활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또 긍정적인 주가 수준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만여쭈님께서 박근영 핑크라고 말씀 주시네요. 이게 아마 화면에 약간 핑크색으로 보이나 봐요. 실제 보시면은 이게 아주 밝은 레드거든요. 근데 화면 쪽에서는 약간 핑크색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제 얼굴도 핑크하고, 네, 가디건도 핑크하고, 여러분들 봄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 역시 오늘 전선과 전력 설비 견조한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일진전기,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등등도 좋았는데요. 30일 관세청 수출입 무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형 변압기 수출액이 9억 4,625만 달러, 약 1조 3,600억 원으로 전년 6억 8,341만 달러, 약 9,800억 대비 38.5%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수출액은 22년부터 3개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고 같은 기간 수출 중량은 58,802톤으로 전년 51,166톤보다 17.2% 늘어났다고 하고요. 중량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수출액 상승폭에 비춰서 아마 단가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없으면 어떻게 대형 변압기가 단가가 올라가겠어요. 그래서 단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수요가 견조하고 아직까지 공급이 좀 더 약하게 공급이 나타나고 있다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올해 1분기 수출액만 벌써 2억 8,146만 달러, 약 4,040억 원으로 달하면서 이는 21년 연간 수출액 2억 8,422만 달러의 근접한 수출이다. 그러니까 올해 벌써 1분기 수출액이 21년 연간 수출액을 이미 거의 다가가고 있는 모습으로 엄청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 볼 수 있는 거죠. 자,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플랫폼 시장 예상을 넘는 호실적 발표하면서 AI 기대감도 커졌었고 AI 인프라 관련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고 캐펙스도 공격적으로 구체적인 금액이 제시됐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런 것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클라우드 부분에서 강력한 성과를 보이면서 35% 급등을 했고요. 관련된 성장률이. 그래서 결국은 이 클라우드와 AI가 모든 기업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하면서 성장을 가속화하는 데 필수 요소를 강조했습니다. 결국 이제 경기가 좀 안 좋아지고 투자가 좀 위축되는데 오히려 AI를 통해서 효율성 높이고 뭐 인원을 조금 감축시키면서 오히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효율성 그런 것들을 뭐 더욱더 강력한 효율성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비용 절감이 오히려 더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이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메타도 이야기를 하면서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AI 쪽이 오히려 뭐 이렇게 효율성이나 비용 절감에 AI를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캐펙스가 상당히 많이 증가될 거고 우리는 더욱더 많은 금액들을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아직은 포지션을 공식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뭐 산일전기,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등등 종목들이 좋았는데요. 자, 산일전기는 오늘 IBK 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었습니다. 자, 1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 7%를 상회하는 실적을 나타냈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연간 기준으로 매출이 4,811억 원, 전년비 44% 급증할 거로 봤고 영업이익은 1,685억 원 전년비입니다. 전년비 54.2% 급증할 거로 보입니다. 이 공장 캐파가 3천억 규모의 이 공장인데요. 매출 기여는 1,000억 원, 그리고 관련 감가비는 40억으로 추정되고 사측 가이던스 매출액 4,340억 원, 수주 5,200억 관련된 무리 없는 수주로 봤고요. 상호관세 부과 이슈에도 주요 고객과의 협의, 원자재 소싱 다변화, 제품 설계 고도화 등을 통해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라는 IBK 투자증권의 산일전기 리포트가 오늘 나왔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현대일렉이 대형 변압기 쪽이기 때문에 오늘은 상대적으로 현대일렉의 상승폭이 조금 더 높았다고 보입니다. 물론 LS일렉이나 효성중공업도 오늘 비슷하게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섹터입니다. 오늘 화장품주가 역시 좋았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가 4월 수출입 동향 발표하면서 역시 특히 K화장품 열풍으로 화장품 수출이 10억 달러 정도 되고요. 20.8%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4월 기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사 빅3로 꼽히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애경산업이 올해 1분기 해외 사업에서 결실을 맺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북미나 일본 등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등 최근 수년간 진행한 글로벌 리밸런싱 전략이 주요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중국에 치중되어 있던 부분들을 북미나 일본 쪽으로 지금 리밸런싱을 하면서 성공적인 안착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아모레퍼시픽 홀딩스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1조 1248억 원, 영업이익이 1289억 원 기록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5.7%, 영업이익은 55.2% 급증한 규모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글로벌 리밸런싱 전략의 효과로 소구권의 매출 규모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요. 중화권에서도 사업 효율화를 통해서 흑자 전환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실리콘도 말씀드렸지만 북미 시장이 제일 큰데 북미 시장의 매출 단위 1위로 가장 컸지만 올해에는 유럽과 중동을 합친 매출이 북미를 뛰어넘는 원년이 될 것이다 봤죠. 북미 시장은 천천히 이제 우상향하면서 여전히 안정적인 성장세가 나오고 있고요. 유럽 시장의 폭발적인 50% 이상의 폭발적인 지금 성장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럽 쪽의 시장에 폴란드, 네덜란드에 자회사를 두고 실리콘투가 상당히 지금 팽창하고 있고요. 북미 쪽보다는 유럽과 중동 지역에 지금 매출과 관련된 OPM 마진율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자, 이쪽의 매출 성장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면 실리콘2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이 올해 연간 좀 지켜보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LG생활건강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1조 6,979억 원, 영업이익이 1,424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매출액은 1.8% 그리고 영업이익은 5.7% 감소했지만 주력 사업인 화장품과 생활용품 부분의 해외 실적이 두드러졌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북미 지역이 다시 성장세로 돌아섰고요. 일본이 전년 동기 대비 23.2% 고성장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CMP와 힌스 그리고 VDL 등 색조 브랜드가 크게 성장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애경산업도 중국 시장의 소유 심리 위축과 플랫폼 경쟁 심화로 실적이 감소했지만 북미와 일본에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울러서 중국 내 K-팝 콘서트를 허가하는 등 중국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 중국 소비주인 화장품 관련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이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개선되고 있고요. 좀 무비자 입국, 중국인들의 무비자 입국도 이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소비 관련주들이 좀 좋을 수 있고 카지노주도 최근에 좀 움직였었죠. 자, 한국 정부가 이르면 3분기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하면서 기대감이 조금 더 올라오고 있다 말씀드리고 있고, 제주도 지역의 롯데관광개발 호텔들이 이제 만실에 가깝다 이야기 나오죠. 9월에서 중국에 5만 명 규모의 K-팝 공연이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한종일이 5월 초 황금 연휴에 또 돌입합니다. 지금 황금 연휴죠. 이렇게 하면서 소비 확대 기대감도 지속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라파스, 파미셀, 아이페멀, SC, CNC 인터내셔널, 실리콘2, 잉그로드 랩 등의 화장품 관련주가 상승을 했는데요. 자,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중국의 관영방송 중국 중앙 CCTV가 올해 하반기 K-팝 아이돌 그룹을 대거 초청해서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 등 중국 대도시 6곳에서 대규모 한중 합작 공연을 기획하고 있다라고 이제 나온 겁니다. 이게 이제 기사에서 나온 이제 원문인데요. 근데 다만 오늘 공유된 중국 중앙방송총국 CMG 한국 아이돌 합작 공연 준비 관련 뉴스 관련해서 CMG 아태 지역 담당이 사실이 아니고 유사한 계획이 없다라고 보도 부인을 했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떻게 분위기가 탈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 이야기가 장중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플러스권에서 그래도 유지가 됐었습니다, 시장에서. 그래서 아마 이게 글쎄요, 어떻게 뭐가 진실인지는 중국 쪽은 참 이게 확인하기 좀 어렵죠. 근데 여튼 지금 5만 명 규모의 여러 가지 공연 준비 이런 것도 이야기가 됐는데, 아무튼 중국의 중앙방송총국 CMG 아태 지역 담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다고 하는데, 아직은 조심스러운 건지 아니면은 이게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정확하게 아직은 확인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뭐 아무튼 분위기는 그래도 과거보다는 조금 더 오픈하고 있다 정도로 분위기는 볼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부가 SK텔레콤이 신규 이동통신 가입자 모집 전면 중단, 행정지도 등의 유심 관련주나 보안주 등이 상승을 했고요. KT나 LGU 플러스 등 일부 반사 수혜 관련 쪽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전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에 대해서 유심 부족 현상이 해결될 때까지 신규 이동통신 가입자 모집을 전면 중단할 것을 행정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뭐 구속력이 아예 없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일단은 뭐 행정지도는 했지만 일부 구속력에 대한 분위기가 가고 있는 거죠. 신규 가입자 모집 중지라는 행정지도를 받은 SK텔레콤이 이를 위반하면 과기정통부가 법적 처벌이 따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추가 이행명령을 내릴 여지가 또 존재하기 때문에 아마 좀 분위기상 지금 이걸 따라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SK텔레콤이 가입자 해지, 위약금 면제, 피해 보상 시 증명책임 완화 등을 검토할 것도 주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이 지금 이번에 해킹 사태 이후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빨리 해결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정부가 신규 가입자 모집을 멈추라는 행정명령에 대해서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표현을 썼는데 SK텔레콤 해킹 사태 이후에 다음 달까지 긴급 확보했다 밝힌 유심 물량은 1,100만 개 정도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두 달 뒤인 다음 달 말까지 시간이 흘러도 전체 가입자 2,500만 명 교체량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물량만 확보된다고 전해지고 있어서 유심 무상교체 시행 이후에 SK텔레콤 가입자 이틀이 하루에 수만 명대로 나타나고 있다 보이고 평시보다 수백 배 급증한 상황에서 신규 가입을 전면적으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화되면 SK텔레콤 1위 사업자 위상이 좀 흔들릴까? 라는 이렇게 의문이 지금 제기되고는 있습니다. SK텔레콤 입장에서 빨리 이거를 사태를 해결해야 이런 다른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통사 변경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것들이 좀 이탈이 좀 막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유비블록스나 성우전자 등 유심 관련주라든지 모니터랩, 지니언스, 이니텍, 사이버원 등의 보안주, 그리고 알체라 등의 바이오 인식 관련주라든지 그다음에 KT나 LGU 플러스 반사 수혜받는 통신주, 그리고 알뜰폰 사업자 부각이 되면서 LG 헬로비전, 세종텔레콤, KG 모빌리언스 등도 긍정적이었고 아이즈비전 등 신제품, 신개념 알뜰폰 요금제 출시 모멘텀이 지속된 종목도 눈에 띄었습니다. 자, 그런 것도 중심으로 최근에 SK텔레콤 이슈가 일부 섹터나 종목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오늘 조선과 조선기자재 여전히 오늘 반등이 나왔는데요.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조선산업을 대대적으로 재건하기 위한 법안을 지난달 30일 공동 발의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월스트리트저널의 헤드라인 띄워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날 발의된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과 항만시설법 쉽스포 아메리카 액트는 상원에서 마크 켈리, 토드 영 의원이, 하원에서 존 가라멘디와 트렌트 켈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고요. 법안의 핵심은 10년 안에 미국 국적의 국제상선 250척을 새롭게 건조하겠다는 것인데 현재 미국 국적 선박이 국제 해운에 투입된 수는 80척에 불과하고요. 중국은 5,500척에 달한다고 합니다. 미국 의회는 이 같은 격차가 국가 안보는 물론 경제적 자립성 에도 심각한 위험 요인이라 보고 조선산업의 정면적인 재건을 명문화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결국 해양안보보좌관 신설, 백악관 내에, 그리고 해운 인프라 투자, 조선소 투자 세액 공제, 선원 및 해운 인력 양성 지원, 미국산 선박 사용 의무화 등의 조선업과 해운업 전반에 걸친 정부 개입과 지원을 제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달 30일 한국을 방문했던 존 펠런 미국 해군성 장관이 HT 현대중공업과 울산 본사와 하나오션 거제 사업장을 각각 방문했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또 굉장히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도 조선과 조선 기자재의 움직임이 있었던 이유가 된다고 보입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섹터입니다. 한화 방산 3사, 칠레 방산 전시회 참가 속에 남미 시장 개척 기대감 등의 방산주가 역시 오늘도 반등을 주었습니다. 하나오일스페이스와 하나시스템, 하나오션 등은 언론을 통해서 현지 시간 28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코리아 디펜스 데이 2025에 참여해서 지역 맞춤형 주요 제품군을 선보였다 밝혔는데요. 이번 행사는 코트라와 주 칠레 대한민국 대사관과 함께 주관한 방산 전시회로 국내 방산 기업들의 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획됐다 보이고요.
칠레 국방부를 비롯해서 이제 UK 공군 그리고 경찰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여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칠레 육군의 차륜형 장갑차 사업 참여를 준비 중인 한화에로스페이스가 이번 전시회에서 독자 개발했던 타이곤 차륜형 장갑차 이걸 전시했다고 하죠. 성능이 상당히 좋다고 하는데 품질이라든지 빠른 납기, 안정적인 후속, 군수 지원 등을 강조를 했다 알려지고 있고요. 한화 시스템은 소형 합성 개구레이더 위성체, 위성 영상 및 분석 솔루션을 소개하면서 칠레 공군의 국가우주 프로그램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화오션은 장보고 3급 기반의 수출형 잠수함 및 첨단 기술이 집약된 차세대 호위함 등을 선보이면서 칠레 해군이 진행하는 차세대 함정 도입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내비쳤다고 알려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유럽 쪽을 포함해서 이 방산 관련된 파이낸싱이 굉장히 이제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부 지출 관련된 기대감이 여전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쪽에서 나온인데요. 유럽 쪽에 2024년 쪽에 디펜스 익스펜추어, 그러니까 방위 산업의 지출 관련이죠. 그리고 타겟입니다. 이 막대 그래프는 방위 산업과 관련된 유럽 쪽의 커런트 나토 유럽 스펜딩이죠. 이게 쭉 밑에 나타나고 있는 실선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위쪽에 가운데 점선으로 나타나는 게 나토 쪽 유럽 쪽에 2030년까지 스펜딩 하겠다는 프로젝트죠. 그게 이제 점선 쪽에 있는 위쪽, 상위 쪽에 있는 선, 가로로 써 있는 선이고요. 그 다음에 각 막대 그래프마다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오피셜 플랜, 2030년까지 오피셜 플랜인데 이렇게 지출이 요만큼 올라가는 것으로 GDP 대비 몇 퍼센트 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폴란드나 뭐 에스토니아 이런 쪽은 뭐 GDP 대비 라트비아 같은 경우도 GDP 대비 5%까지 방위비를 올리겠다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그리스 같은 경우는 뭐 거의 5.5%까지 GDP 대비 방위비 분담을 높이기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그 다음에 그리스가 이제 4%대네요. 그리고 그 외에도 3에서 뭐 이렇게 2% 왔다 갔다 하는 쪽이고 나타나고 있고 3% 이상 이야기하고 있는 나라들 꽤 많습니다. 지금 방위비 지출 나토가 이제 방위비 대비 GDP 대비 2% 정도 기준이 있는데요. 이 기준을 못 맞추고 있는 나라가 꽤 있죠. 지금 보시면 뒤쪽에 나와 있는 막대 그래프가 크로아티아 그죠? 그리고 포르투갈, 이태리, 그다음에 벨기에, 뭐 룩셈부르크, 그다음에 뭐 이런 쭉쭉 나와 있죠. 스페인도 아주 못 맞추고 있죠. 뭐 그런 것들이 나토의 기본적인 2% 기준, GDP 대비 2%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나라들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2030년까지는 나토 유럽이 한 3%까지 올리겠다인데 5% 이상, 5%까지 올리기로 한 국가들도 꽤 있고요. 4%대나 3% 초중반까지 올리는 나라들이 꽤 있기 때문에 자력갱생, 뭐 자국의 국방 강화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럽 쪽의 논의가 긍정적으로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리포트 보여드리면 노무라 리포트입니다. 노무라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타겟 프라이스 목표 주가를 110만 원까지 업을 시키는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를 노무라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관련된 리포트를 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하고요. 마지막 원전 소식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한수원이 사업비 26조 원 추산되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밝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들이 꽤 쭉쭉쭉 기대감을 갖고 올라오다가 오늘은 세론 뉴스가 두산 에너빌리티 쪽에서 나왔고요. 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체코 정부가 30일 강교를 열어서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 예산을 승인했고 5월 7일 한수원과 본계약을 맺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한국 기업의 원전 수출은 2009년 아랍에미레이트 바라카 원전 이후에 16년 만이고 체코 정부가 나중에 테멜린 단지 내 원전 3, 4호기 건설 계획을 확정하면 한수원은 이 사업에도 우선 협상권을 또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신증권에서는 두산 에너비티 가격된 어떤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세론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밀리긴 했지만 대신증권에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작년에 본계약이 지연된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선에 있다라고 보고, 그러나 추가적인 2분기에 여러 가지 또 추가적인 뭐 계약이나 이런 것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으로 좀 본다라는
입장이 이제 아직까지는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 중심으로 원전주도 일단은 주가도 올라왔고요. 또 뭐 대선에서 모르겠습니다. 뭐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할지 민주당에서 대선에서 승리할지 모르겠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최근의 분위기가 원전 탈원전을 조금 완화시키는 듯한 뭐 뉘앙스로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또 민주당의 포지션도 원전 쪽에 대한 너무 극단적인 탈원전이 아니라 약간의 완화된 스탠스를 또 보인다면 실제로 그렇다면 또 원전주도 일부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한덕수 전 총리가 대통령 선거 출마 공식 선언 속에 관련 정치 인맥주도 들썩이기도 했고요.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2심 무죄 판결에 대한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결정이 어제 나왔죠. 그 때문에 일부 또 이재명 후보 관련된 정치 인맥주가 하락하기도 했고요. 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뭐 장중에 정치 대선 관련된 이슈들이 불거지면서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왔다 갔다 뭐 관련주로서 정치 테마주들이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도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 일, 월, 화 4일 쉽니다. 여러분들 어디 멀리 가신지 모르겠지만 가시더라도 운전하시면 운전 조심하시고 해외 쪽에 나가시다 하더라도 조심하셔서 즐거운 휴가를 보내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날 다시 웃는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I see you.